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공유결합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뭐였어요? 각 물질들의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찍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지 각 물질마다 우리가 다 나타냈었죠? 잠깐 복습을 하면 만약에 어떤 물질을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CO2를 다시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분자가 나왔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그 물질의 루이스 전자점식 또는 루이스 구조식을 이제 쓰시오 이렇게 문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하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냐면 먼저 원자가 전도수를 찾는다. 탄소는 원자가 전도수 몇 개? 14족이기 때문에 4개. 산소는 16족이니까 6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라? 옥대 규칙이 만족되게끔 얘네들은 결합을 몇 개를 해줘야 되는지 분석하라.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 옥대 규칙 만족하려면 4개의 전자가 필요해서 4쌍의 공유결합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 산소는 6개니까 원자가 전자가 2개의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하라? 중심원자 파악하라. 그럼 탄소랑 산소 중에 누가 전자를 더 많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탄소가 4쌍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원자는 전자쌍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아이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탄소가 산소보다 4쌍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원자로 선택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 옥대 규칙에 만족되게끔 하려면 이제 결합을 여러분들이 형성을 하면 되죠. 그럼 결국은 지금 각각의 산소는 2쌍의 공유결합을 해야 되고 탄소는 4쌍의 결합을 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산소랑 탄소 사이에 2쌍 오른쪽에 있는 산소랑 탄소 사이에 2쌍의 결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산소랑 이렇게 결합, 오른쪽에 있는 산소랑 이렇게 결합하면 되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산소랑 이중 결합을 형성을 하면 옥대 규칙이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산소가 갖고 있었던 이 비공유 전자쌍을 배치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결합 후에 산소도 8개 끌어당기고 탄소도 8개 끌어당기기 때문에 안정한 분자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말고 구조식으로 찍게 되면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짝대기를 양쪽으로 2개씩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총 몇 개의 공유전자쌍을 갖고 있다? 총 4개의 공유전자쌍을 갖고 있는데 이중결합이 2개가 있는 거고 비공유전자쌍은 총 몇 쌍이다? 하나, 둘, 셋, 4쌍이다. 이걸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음성도값 배웠죠. 그치? 전기음성도값을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H랑 Cl이 화학결합을 했어. 그러면 H랑 Cl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한 쌍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공유전자쌍을 수소도 끌어당기고 염소도 끌어당길 텐데 이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지 않다. 다른 원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게 전기음성도 값이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값이 가장 컸던 원소가 누구였어요? 주기율표에? 그치, 18족 원소를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 위에 있던 누구? 그치, 플루오린이 4.0으로 전기음성도 값이 컸고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원소들은 전기음성도 값이 낮았죠. 그래서 보시면 HCl을 보면 Cl이 전기음성도 값이 크다는 소리는 H랑 Cl 중에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Cl이 크다는 소리고 Cl이 크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로 치우친다? Cl 쪽으로 치우쳐서 얘네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전기음성도 값 두 원소의 결합을 하는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 값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배울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거는 오늘 극성과 무극성 뒤에 어떤 글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공유결합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극성과 무극성 뒤에 공유결합이라는 글씨가 나온 애들,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다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극성, 무극성 뒤에 분자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거는 조금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무극성과 극성 뒤에 공유결합이 붙은 경우 얘네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매우 쉬워요. 처음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어떤 애들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냐면 H2, O2, N2, F2예요. 얘네들 뭐가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 그렇지,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면 다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안 치우친다? 같은 힘으로 양쪽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 H2를 봅시다. H2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공유 전자쌍을 만들었고 지금 양쪽에 있는 수소가 끌어당기는데 얘네들 전기음 성도값이 둘 다 2.1이에요. 그렇죠? 그럼 같은 힘으로 끌어당긴다는 소리지. 그래서 밑에 지금 그림으로 비유를 해서 나타냈는데 왼쪽에 있는 H 아저씨랑 오른쪽에 있는 H 아저씨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같은 힘으로 끌어당겨요. 그럼 이 공유 전자쌍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위치하게 되죠. 이런 걸 무슨 공유결합이라 그러냐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답니다. 어렵지 않죠? 됐나요? 그럼 이제 극성 공유결합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극성 공유결합을 볼 텐데 무극성 공유결합과 비교해서 생각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지. 무극성 공유결합은 뭐였어요?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할 때가 무극성 공유결합이었다면 극성 공유결합은 뭐겠어요? 그쵸? 다른 원소끼리 화학결합을 해서 공유결합을 할 때는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 뭐 HCl은 수소랑 염소가 한 거고 HF 얘도 수소랑 플루오린 다른 원소가 결합을 한 거죠. 그리고 알고 있는 우리가 CO2 얘도 극성 공유결합이지. 왜냐하면 탄소를 중심에 두고 탄소랑 산소끼리 결합한 거잖아요. 탄소랑 산소는 다른 원소죠. 그러니까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 H2O도 마찬가지죠. 산소랑 수소가 화학결합을 한 거지. 얘네들이 서로 전자쌍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 다른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했을 때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극성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구분해 주시면 돼요. 같은 원소냐 다른 원소냐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기 HCl 비교를 해보시면 H는 전기음 성도값이 2.1이고 CL은 3.0이에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누가 전기음 성도값이 크냐면 CL이 커요. 그럼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CL이 크겠죠. 그렇죠? 그럼 밑에 그림 보이시죠? H 아저씨랑 지금 CL 아저씨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누가 더 힘이 세 보여? 이제 H 아저씨는 좀 쩔쩔매는 느낌이고 CL은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당당하잖아. 그치? 더 힘이 세단 말이지. 그래서 전자쌍이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그치? CL 쪽에 치우쳐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H랑 CL이 결합할 때 전자쌍이 CL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CL은 전체적으로 약간 뭘 띠게 되냐면 약간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약간 마이너스를 지금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이 델타 마이너스 값은 우리가 했던 이온이랑은 또 다른 거야. 이온은 어떻게 됐어? 전자를 뺐고 뺏겼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나트륨 플러스일까? 그렇지? 염소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으로 바뀌죠. 얘는 전자가 완전히 이동을 한 거고 이거에 비해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약간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데 어쨌건 그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약간 마이너스를 띈다. 그래서 이 델타 마이너스 값은 이온 결합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값이에요. 그럼 반대로 수소는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도 공유 전자쌍을 이루면서 염소 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이쪽은 약간 플러스를 테니까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여기 HF도 마찬가지예요. H는 뭐예요? 2.1이고 플루오린은 가장 크지. 전기음 속도값이 4.0이지. 그렇죠? 그럼 전자가 역시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치면서 플루오린은 약간 마이너스, H는 약간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에 봤던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봅시다. 여기 지금 불독 같은 개가 두 마리 있죠. 그렇죠? 왼쪽 개와 오른쪽 개가 지금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개잖아. 초록색 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 뼈다귀를 지금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지.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죠? 이런 걸 무슨 공유결합? 그치? 무극성 공유결합.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는 불독인 것 같고 초록색. 하나는 이거 무슨 종인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회색 개인데 좀 더 등치가 크네요. 그치? 보니까 힘이 더 세 보여.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뼈다귀가 이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지. 그치? 그래서 H가 이 초록색 불독이고 F가 이 회색 강아지라고 개라고 생각한다면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친다? 그치? F 쪽으로 치우치니까 F가 약간 마이너스, 약간 플러스를 띈다. 이게 무슨 공유결합? 즉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를 채워봅시다. 먼저 무극성 공유결합, 어떤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한다? 그치?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로 공유전자쌍이 어느 한쪽 원자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H2, N2, O2처럼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면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럼 극성 공유결합은 어떤 종류의 원자? 그치? 다른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로 결합하는 두 원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더 센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원자로 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돼요? 치우치게 되죠. 치우치게 되면서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전하를 갖는 거지. 예를 들어 HCl은 CL이 정경상도 값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서 델타 마이너스를 띠고 H는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극성 극성 뒤에 공유결합이 오는 경우는 얘네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된다. 즉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고 있냐,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고 있느냐로 간단하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우리가 교과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교과서 문제에서 보면 지금 세 가지 물질들이 있고 각 원자 사이의 결합을 무극성 또는 극성 공유결합으로 구분해 보래요. 그럼 1번부터 해봅시다. 1번 N2죠. 그치? 같은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네. 그러면 전자가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에 위치하겠죠. 공유전자쌍이. 무슨 결합? 그치? 무극성 공유결합.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예요? 그치? 붕소랑 플로린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전자 끌어당긴 힘이 크겠어요? 당연히 플로린이죠. 왜? 정점수도 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럼 이제 플로린 쪽으로 치우칠 거란 말이에요. 그 무슨 공유결합? 그치? 극성 공유결합. 그럼 3번은 CH4 메테인 있네. 그치?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공유결합이에요? 탄소랑 수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을 만들 건데 끌어당길 거예요. 아마 탄소가 정전소독 값이 클 거라서 탄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칠 거란 말이죠. 그럼 얘는 무슨 공유결합? 그렇죠. 다른 원소끼리의 공유결합이니까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유결합 물질로는 뭐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알아봅시다. 이온결합 물질로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온이 만들어졌죠. 대표적으로 NaCl, 그렇죠? NaOH, 이온결합 물질들 우리 다 배웠었잖아. 그렇지? 걔네들은 덕지 집합자를 이루면서 결정을 이루는 게 특징이었죠. 그럼 공유결합 물질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대부분 분자예요. 분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물 분자 뭐예요? H2O.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 수소 기체 분자, 그쵸? 산소 기체 분자 이런 게 다 분자란 말이에요. 분자의 특징은 뭐예요? 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죠.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분자의 대표적인 물질로 나온 게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는 누구랑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체로 떨어지는 게 분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유결합은 분자 형태가 많아요. 근데 분자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유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결정, 이온에서도 결정을 배웠었잖아. 그렇죠?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어떤 형태를 이루면서 결합되어 있는 거를 결정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온 결합을 하면 이제 이온으로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고 공유 결합을 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옆에 있는 애들이랑 공유 결합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누구냐면 석영이에요. 석영은 여기 SI가 규소거든요. 규소랑 산소가 결합을 하는데 보시면 계속 연이어서 결합해서 가지를 뻗어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도 분자처럼 단위체로 떨어지게끔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 형태를 이루는 공유결합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공유결합 물질을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모형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공유결합 물질들의 대부분은 뭐다? 분자 형태다. 이거 뭐였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이제 물분자. 물분자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물분자는 이렇게 단위체로 떨어지죠. 물분자 하나, 물분자 두 개. 이렇게 분자 형태로 공유결합 물질들은 많이 존재하는데 분자 형태만 있는 건 아니다. 공유 결정 형태, 계속 끊임없이 공유결합을 이루는 애들이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옆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렇죠? 얘를 이제 나중에 그래핀이라는 걸 배울 텐데 계속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옆에 있는 애랑 이루고 있어요. 쭉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 결정이라고 부른답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공유 결정의 예 중에 있는 탄소 동소체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탄소 동소체라는 건 탄소가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탄소랑 연관된 물질들이겠죠. 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에서도 여러 번 했었지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냐면 4개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팔이 몇 개예요? 4개나 돼요. 그래서 얘는 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공유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 하면서 결합 4개 이상으로 하는 물질 배운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화학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화학결합을 여러 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과 화학결합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도 엄청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탄소 화합물 이런 것도 우리가 1단원에서 엄청 많이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탄소 동소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동소체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탄소 동소체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탄소가 다른 옆에 있는 탄소랑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아이들의 관계를 동소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적이 있을 거예요.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뭐랑 뭐를 배웠을까요? 그래서 그림 있지?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흑연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탄소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되게 투명하죠. 그래서 빛이 다 통과할 수 있고 엄청 단단한 반면에 흑연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죠. 그리고 흑연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조를 이루냐, 같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를 이루냐에 따라서 성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이제 탄소 동소체라 그래요. 탄소 동소체 종류를 지금부터 5가지를 배울 텐데 이미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는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 구조를 선생님이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탄소가 하나당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총 4개의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먼저 살펴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구조가 잘 나와 있지? 좀 확대를 할게요. 다이아몬드는 보니까 다이아몬드에서 탄소 하나당 결합을 몇 개까지 했니? 얘를 중심으로 보면 1개, 2개, 3개, 4개. 그렇죠? 얘를 중심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얘를 중심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4개의 결합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흑연 같은 경우는 어떤지 비교를 해봅시다. 흑연 여기 더 해보면 이게 지금 흑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층층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공유결합은 이 회색 결합만이 공유결합이에요. 여기 요거 이해하시나요? 그럼 봅시다. 하나의 탄소당 몇 개 결합을 하나 보자. 하나, 둘, 3개 결합. 하나의 탄소당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흑연 같은 경우는 탄소가 결합하는 수가 하나 적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럼 다이아몬드는 약간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여러분들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럼 흑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잠깐 영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흑연을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그림, 이 옆에 그림을 보면 이런 게 이렇게 층층층 세 층으로 돼 있죠. 선생님이 지금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층만 선생님이 떼볼게요. 한 층을 엎어버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옆에 더 결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모형이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탄소 하나당 결합을 몇 개를 한다? 1개, 2개, 3개. 3개를 해서 지금 몇 각형을 이뤄요? 육각형들이 계속 연결돼 있는데 이 연결돼 있는 층이 흑연은 한 층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층, 밑에 2층, 그 밑에 3층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색은 탄소랑 탄소 사이의 공유결합인 거고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한 인력으로 그냥 층과 층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를 쓸 때 그렇죠? 연필 같은 걸로 글씨를 쓸 때 어떻게 해요? 종이에 글씨가 묻어나잖아. 그거는 이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 아닌 어떤 다른 화학 결합으로 약간의 힘으로 붙들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 쓸 때마다 이 층 하나씩 어떻게 해요? 종이에 묻어나면서 끊겨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한 글자를 쓰면 이 이제 3가지 층 중에 맨 밑에 있는 게 끊겨 나가면서 종이에 묻어나는 거고 또 쓰면 그 다음 층이 끊겨 나가면서 묻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보시되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탄소 하나당 4개의 결합을 하지만 그렇죠? 흑연 같은 경우는 3개의 결합을 하고 육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시면 좀 이따 그래핀이라는 것도 나올 텐데 그래핀은 이 탄소 하나의 층, 육각형 모양의 이 층이 계속 펼쳐져 있는 한 층이 그래핀이에요. 그래서 얘랑 기본 구조는 같아요. 탄소 하나당 결합 3개를 하는데 그래서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그래핀의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나오는데 그 탄소 나노튜브는 방금 얘기했던 이 육각형 모양의 그래핀 판이 이렇게 죽부인처럼 이렇게 원통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죠. 그래서 결국은 탄소 나노튜브도 탄소 하나당 옆에 있는 탄소와 3개의 결합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로렌을 보면 플로렌은 프린트해도 나눴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축구공. 그렇죠? 축구공처럼 생겼는데 얘도 역시 탄소 하나당 3개 결합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했던 흑연이랑 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랑은 좀 다른 건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다 육각형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흑연은 육각형 모양의 층이 층층층이 있는 거였고 그래핀은 한 층이 넓게 펴져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얘가 이렇게 원통형 형태로 말려 있는 거에 반해서 플로렌 같은 경우는 육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오각형이랑 섞여 있어요. 축구공 알죠? 육각형이랑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요게 이제 플로렌이에요. 결국은 선생님이 지금 탄소 동소체 종류 5가지 다 말한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다이아몬드는 탄소 하나당 4개 결합을 하면서 이루어져 있었고 나머지는 다 탄소 하나당 3개 결합을 하는데 흑연 같은 경우는 그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얘네들이 층층층 그 다음에 그래핀은 하나가 펼쳐짐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원통형 그렇죠? 그 다음에 플로렌은 육각형과 오각형이 섞여 있는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탄소 하나당 결합 3개까지만 하는 애들 그래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구조가 다양해서 성질도 다 다양한 얘네들의 관계를 뭐라 그런다? 동소체라고 한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 프린트를 채워봅시다.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대부분 독립된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그렇죠.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뭐 H2O, CO2처럼 단위체로 떨어지는 분자 형태로 대부분 존재를 하는데 일부분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결정 형태의 공유결합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공유 결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이런 애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공유 결정 형태로 이루어진 물질들 중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애들이 탄소 동소체였죠. 그래서 동소체의 정의를 잠깐 보면 같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뭐가 달라서, 그렇죠? 구조가 달라서 서로 다른 뭐를 가진다?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니는 호던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동소체라 그러고 밑에 탄소 동소체는 누구로만 이루어진 탄소로만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호던소 물질들인 탄소 동소체들은 탄소 원자들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나타내죠. 그래서 탄소 원자의 결합수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자와 몇 개의 공유결합까지 이룰 수 있다. 그렇죠? 4개의 공유결합까지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들이 탄소 안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구조가 다양한 애들을 동소체라고 한다. 탄소 동소체. 되시나요? 그럼 이제 얘네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얘 누구였어요? 그렇죠? 탄소 하나당 몇 개의 결합? 그렇죠? 탄소 1개가 다른 탄소 원자랑 4개까지 결합을 하죠.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이 아이는 누구였나요? 그치?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부터 보자. 층 사이 인력이 약해요. 이 인력은 공유결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스러지기 쉽다는 거는 이제 층과 층 사이에 이 인력이 약해서 부스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글씨 쓸 때마다 이 층 하나가 이제 종이에 묻어나는 거죠. 얘는 탄소 1개가 다른 탄소 몇 개와 결합한다? 3개와 결합한다. 나머지 이 4가지 물질 다 마찬가지죠. 탄소 1개당 3개씩 결합하는데 이에 뒤에 3개 있는 물질은 다 육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오각형, 육각형이 섞여 있었던 거죠. 2층 하나가 넓게 퍼지면 얘였고 이 판을 이렇게 이제 원통 형태로 만들면 얘였던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뭐였어요? 그쵸? 흑연이었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한 판을 이제 길게 펼쳐놓은 게 이게 뭐냐면 그래핀이에요. 그래서 그래핀은 아까 흑연의 성질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했는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래핀도 전기가 통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원통형 이 아이 탄소 나노 튜브도 전기가 통해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흑연, 그래핀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가 탄소 하나당 몇 개 결합을 해요? 그때 3개 결합을 하죠. 그럼 탄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원래 4개였잖아. 근데 4개 중에 3개만 결합하니까 전자 하나가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가 결합을 안 한 형태로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다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제 이런 전류가 흐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다른 공유결합 물질들은 거의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온결합에서도 배웠지만 전류가 흐르려면은 결합이 이렇게 깨지면서 그 안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공유결합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전류가 흐르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 극히 예외적인 공유결합의 물질 중에 예외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의 도체가 이제 그래핀의 특징이고 얘는 투명하고요. 그다음에 유연해요. 그래서 구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도 전기 잘 통하고요. 열도 전기 잘 통하는 물질들은 열도 잘 통해요. 그리고 이제 강도도 엄청 세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엘리베이터, 우주정거장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만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나사에서? 그게 뭐 실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구가 있고 지금 우리가 우주에 지구 가까이에 우주정거장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주정거장에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우주인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제 이 우주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다 되게 많은 물자를 주기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 우주선을 띄워야 되는 거고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부터 우주 정거장까지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계획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 계속 실행 중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 계획을 가게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탄소 나노튜브라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 정도로 강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미 사용은 되고 있대요. 뭐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뭐 이런 강한 충격에 이제 가해지는데도 얘네들이 부셔지지 않는 그런 용품으로 이 탄소 나노튜브가 사용되고 있는데 심지어 방금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 우주 정거장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까지 이 물질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과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래핀도 단단하긴 단단한데 이제 유연성이 있고 전기가 잘 통하면서 얘는 뭐에 많이 쓰이냐면 액정. 우리 구부러지는 액정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축구공처럼 생긴 애는 뭐였어요? 플러렌이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부가 비어 있어요, 이 공간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다른 원자나 분자를 가두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구형태잖아요. 그래서 구형태는 안정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 강하다는 소리는 내열, 내압, 열과 압력에 되게 강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래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이 돼요. 그렇죠. 그래핀 만들기 위해 엄청 애를 썼는데 많은 기술을 들여서 그런데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만들어서 노벨상을 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인생을 참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육각형 벌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그래핀이죠. 얘 특징을 보면은 얇고 투명하대요. 이 얇음이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얇다죠. 300만 장을 겹쳐도 1mm밖에는 두께가 안 되고 강도가 강철의 200배, 전자 이동, 전기 전도성은 실리콘의 100배, 열도 잘 전달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가 잘 통하면 열도 잘 통한다. 그래서 액정에 얘가 투명하고 잘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액정에 많이 사용된다. 이제 손목시계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종이처럼 얇은 TV에도 이미
시판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윈도우라는 것도 있대요. 커튼 안 달고 저렇게 창문 형태를 이것으로 만들면 저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또 탄소 나노튜브처럼 또 단단해서 충격에 강해서 이런 테니스 자켓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 투시 콘택트 렌즈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특히나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 대부분 분자 형태이지만 공유 결정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분자와 그다음에 공유 결정의 성질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